겨울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중구 세안은행 본점 로비.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화려한 은행에 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외투에 오래된 평범한 운동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할머니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창구 직원은 할머니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1억 있으면 전 은행장 되겠네요. 은행 로비 전체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은행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4세 송미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검소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은 3년 전에 산 운동화였습니다. 오래 신고 다녀서 많이 해져서 걸을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투는 20년도 더 된 낡은 파카였습니다. 소매 부분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옷 많이 사드렸잖아요. 왜 항상 그 옷만 입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게 편했습니다. 새 옷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일까요?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한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물건은 아껴 쓰고 허투루 버리지 말라는 것. 그날 오후 저는 세안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25살 대학원생인 손녀는 제게 늘 잘해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혼자 가도 돼. 너는 공부해라. 하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둘이서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로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만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생활보호 대상자인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복지센터도 아니고. 이런 속삭임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런 대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요즘 세상의 현실이니까요. 번호표 기계 앞에서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젊은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아세요? 마치 제가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투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번호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 의외라는 듯 변했습니다. 요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많지만 저도 이 정도는 잘 압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아마 제 옆에 앉아있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 여성이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냄새나. 사실 저는 아침에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앞쪽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여기 은행에 진짜 이상한 할머니 있어. 노숙자 같은데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편견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도 희미하게 보이는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요. 로비에서 대기하는 동안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복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청에 가셔야 해요.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은행 업무가 있어서 왔어요. 제 대답에 그분도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떴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창구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서 걸음이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든 채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었어? 엄마는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뒤이어 말했습니다. 쉿. 저런 분들도 있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궁금증이었지만 그 상황이 참 씁쓸했습니다. 드디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불쾌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제 차림새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희 직원의 첫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말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분명히 정중하게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저에게만은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듯한 투였습니다. 얼굴 표정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기도 전에 한숨부터 푹 쉬는 거였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박소희가 말했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바쁘거든요. 다른 창구를 보니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박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어서요. 푸앗, 1억 원이요? 할머니,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 창구 직원들까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까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는 세안은행 본점이에요.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이 낡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죠. 컴퓨터에 통장을 넣어 잔액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박소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만 오네.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비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어머, 이것 봐요.
박소희가 소리쳤습니다. 통장에 98만 원밖에 없는데 1억 원을 찾겠다고요? 할머니가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로비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미 주변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소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98만 원을 1억 원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할머니, 숫자 읽기 어려우시면 안경 좀 쓰세요.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계좌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그리고는 기억하고 있던 계좌 번호를 천천히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박소희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다른 계좌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계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듣기 거북한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도 이상하다는 듯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박소희는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복지센터나 구청에 가세요. 거기서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계좌 번호까지 알려줬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계좌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박소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확인해봐야 뭐해요? 어차피 돈 없을 거면서. 하지만 억지로 컴퓨터를 만지더니 잠깐 뭔가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손녀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요. 다른 은행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심, 불편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인 혐오감까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한 중년 남성이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신이 좀 그런 것 같아. 1억 원이라니.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냈습니다. 오래 살아온 세월 동안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